MIT의 한 강의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왜일까요? 그날 일론 머스크는 MIT 교수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한 사람. 그 소녀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시골 마을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 하나로 공부하던 가난한 한국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미국으로 보낸 건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할머니였습니다. 서울도 가보지 못한 그 할머니는 자신의 논 한 자락을 팔아 손녀를 MIT로 보냈죠. MIT, 구글,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들이 한 사람을 동시에 주목한 이유.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은 빗물이 새어드는 비닐하우스 한켠에서였습니다. MIT 최고의 알고리즘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 윤지아.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한국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아입니다. 한국 충청도 산 너머 논밭이 펼쳐진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10살 무렵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나셨고 그 후로 저를 키워주신 분은 단 한 분. 제 할머니였습니다. 동네엔 인터넷도 잘 안 됐고 비가 오면 끊기기 일쑤였어요. 학교 컴퓨터실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컴퓨터가 팔 때 그걸 30명이 돌아가며 써야 했죠. 그 속에서 제가 처음 코딩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마을 쓰레기장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부서지고 깨져 있었지만 그게 제 첫 컴퓨터였습니다. 노트북을 고치기 위해 전자부품을 얻고 납땜을 배우고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는 말도 못했어요. 이미 할머니는 농사지은 쌀을 팔아 제 학비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프로그래밍 책을 읽고 코드를 짰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말이죠. 결국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넌 꼭 해낼 거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가꿔온 논을 파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를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작된 여정. 3년 후 MIT 강의실 한가운데에서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이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아침 6시 짙은 안개가 논두렁을 감쌉니다. 지아는 고무장화를 신고 이슬 젖은 밭고랑을 건넙니다. 할머니는 이미 밭에 나가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로 감자를 캐고 있는 그 모습은 지아에겐 늘 마음 아픈 풍경이었습니다. 지아야, 김치 담글 배추 좀 봐줘야겠다. 네, 할머니. 그날도 평범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 버스를 탑니다. 45분을 달려 읍내 고등학교에 도착합니다. 너 또 도서관 가? 친구들이 묻습니다. 응. 오늘은 1시간만 쓸 수 있대. 지아는 짧게 대답하죠. 읍내 도서관 컴퓨터는 1인당 1시간.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겐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코딩 독학법, 파이썬 기초, 머신러닝 초급. 검색창에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끔은 책으로, 가끔은 PDF로. 그렇게 정보들을 모읍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사서의 목소리에 지아는 급히 노트를 덮고 나섭니다. 버스를 놓쳐 비 오는 길을 1시간 걸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따뜻한 감자전을 내어놓습니다. 비 많이 왔구나. 이거나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실 지아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차마 죄스러웠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농사 지은 쌀을 팔아 학비를 대고 계셨습니다. 더 큰 꿈을 말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할머니, 전 대학 안 갈래요.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지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미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그날 밤 지아는 이불 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파이썬 입문자 가이드.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노트북은 없지만 상상 속으로 코드를 그려봅니다. 손으로 머리로 흐름을 익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창밖에 뭔가 반짝이는 걸 봅니다. 마을 쓰레기장 한쪽에서 달빛 아래 빛나던 그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고장나고 부서졌지만 은색 케이스가 아직 빛을 잃지 않았죠. 지아는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져옵니다. 들고 오기엔 너무 무거운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읍내 전자수리점을 찾아갑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수리점 할아버지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합니다. 액정은 깨졌고 배터리도 죽었어. 고치려면 20만 원은 들어. 20만 원. 지아에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부품만 얻을 수 없을까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잠시 놀란 표정의 할아버지는 상자를 하나 꺼내줍니다. 여기 고장난 노트북에서 뗀 부품들이야. 액정은 없어도 배터리는 몇 개 남아있지. 가져가. 대신 고치면 나한테 보여줘. 지아는 상자 가득 부품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방구에서 드라이버와 인두기를 사고 다시 도서관에서 노트북 수리법을 검색합니다. 그날부터 지아의 방 한쪽에서 조용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첫 시도는 실패. 두 번째는 전원도 안 들어옴. 세 번째는 손가락을 댄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밤 전원 버튼을 누르며 속삭입니다. 이번엔 제발. 그리고 화면이 켜집니다. 깨졌지만 파란 빛이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흘립니다. 노트북 속 이전 사용자가 남긴 폴더. 파이썬 프로그래밍, 머신 러닝 베이식스. 그날 밤부터 지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코딩. 처음으로 실행된 코드 한 줄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 작은 불빛이 내 길을 비춰줄지도 몰라. 그 순간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짜고 있다는 것을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오후엔 밭에서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지아는 조용히 마당 뒤편 낡은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배추 저장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만의 비밀 작업실이었죠. 중고 책상 하나, 부서진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직접 만든 자전거 발전기. 전기는 늘 부족했습니다. 집안에 멀티탭을 끌어올 수 없었기에 지아는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전력을 만들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다리가 아파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소영아, 밤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학교 선생님은 의아해했고, 코딩? 우리 같은 시골 애들이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친구들의 말은 언제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만든 알고리즘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는 걸요.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하지만 문제는 노트북 사양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려면 최소 8GB 램이 필요합니다. 지아의 노트북은 겨우 2기가. 고작 그 정도 사양으로는 기존 AI 모델은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고성능 장비가 있어야만 할까? 적은 전력, 적은 메모리로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순 없을까? 지아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나누고 불필요한 계산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모든 이미지를 분석하지 않고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영역만 집중 분석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저전력 최적화 알고리즘. 마치 할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처럼 모든 배추에 양념을 바르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에만 정성을 쏟는 것처럼요. 지아는 그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전거 발전기의 전압이 불규칙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페달을 돌릴 때마다 전력이 들쑥날쑥했고 가끔은 중간에 전원이 꺼지기도 했죠. 그래서 변동 전력에 적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진행 중인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5분마다 USB에 자동 백업되도록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해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밤 비닐하우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지아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모든 게 들켰습니다. 지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 자전거 발전기, 그리고 코딩으로 바꾸고 싶은 세상 이야기까지 한참을 말없이 듣던 할머니는 지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미는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도 돼. 다만 그게 너를 웃게 만들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직접 읍내 전기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닐하우스에 전선을 끌어다 주셨죠. 전기 들어왔으니 이젠 다리 아프게 페달 돌릴 필요 없겠네. 이젠 밤에도 따뜻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지아의 밤은 더 안정적인 전력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페달을 돌렸습니다. 그 발전기가 있었기에 그 불편함 속에서 이 알고리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지아의 목표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AI를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인터넷도 전기도 부족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조용히 그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포스터. 지역 디지털 혁신 공모전 상금 50만 원. 지아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거다. 자신이 만든 저전력 AI 알고리즘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그날 밤부터 지아는 모든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작물잎을 찍으면 질병을 자동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초경량 모델. 지아는 자신의 마을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추, 상추, 고추 등 10여 종 작물의 병충 데이터를 모으고 직접 머신러닝으로 분류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아야, 이것 좀 받아. 봉투 안에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콩 좀 팔아서 마련했어. 대회에 나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준비물도 필요하잖니.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지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이겨올게요. 할머니 이름을 더 빛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회 당일 지아는 할머니가 다려준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낡은 노트북을 천으로 감싸 배낭에 넣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지아야, 넌 이미 충분히 잘 해낸 거야. 심장이 쿵쾅대는 걸 억누르며 지아는 읍내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온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최신 맥북을, 누구는 태블릿 2개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테이프로 붙인 화면에 노트북을 꺼냈고 자작 배터리팩을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웃으며 속삭입니다. 야, 저건 진짜 골동품 아냐? 저거 켜지긴 하냐? 하지만 지아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부팅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코드와 신념은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 강력했으니까요.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며 다가왔고 드디어 지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천농업고등학교 3학년 윤지아입니다. 저는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앱은 전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질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직접 상추잎을 카메라에 비춥니다. 단 3초 만에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녹균병 의심, 감염 확률 93%, 권장 조치, 감염잎 제거 및 구리개 살균제 살포. 인상적입니다. 한 교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으로 어떻게 이 정도 속도와 정확도를? 지아는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저는 사양이 낮은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분석하는 대신 병진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분석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방식, 연산 최소화 전략, 모델의 확장 가능성, 실제 농가 적용 여부까지 30분 넘게 이어진 심사에 옆 부스 참가자들이 조용히 지켜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오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혼자 만들었나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요.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를 얻고 도서관에서 독학했습니다. 그 순간 부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거대한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지아는 대상 수상자로 무대에 섭니다. 이 상을 제 할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고. 열정은 환경보다 더 강하다는 걸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고 그 다음 날 MIT에서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윤지아 양, 당신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교 AI 연구소와의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뒤 구글의 리서치 디렉터가 연락해 옵니다. 테슬라의 로보틱스 팀에서도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자전거 위에서 태어난 그 알고리즘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MIT 로고가 박힌 흰 봉투, 영문으로 쓰인 초청장이 지아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윤지아 양 본교 AI랩의 특별 프로그램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꿈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MIT,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곳. 테슬라, 구글, 스페이스X 출신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기술의 성전. 지아는 한참을 그 초청장을 들고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비행기가, 숙소, 영어, 발표. 모든 게 현실 너머였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묻습니다. 또 무슨 대회냐? MIT에서 직접 초청이 왔어요. 제 앱을 보고 발표를 듣고 싶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작은 서랍장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을 꺼냅니다. 지아야, 이건 너 등록금으로 모아둔 건데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잔액은 300만 원. 그 다음 날 할머니는 마을 면사무소에 다녀옵니다. 논 한 자락을 팔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인데 그분도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분명 이렇게 말할 거야. 가라. 지아야. 끝까지 가봐라. 그렇게 지아는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행 국제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와 배웅해줬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절대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12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지아는 다짐합니다. 내가 가는 건 단지 나 하나 때문이 아니야. MIT 캠퍼스에 도착한 그날 지아는 한 강의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연자 대기실. 스탠포드, 옥스퍼드,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 혼자 작은 백팩을 맨 지아가 서 있습니다. 윤지아 양. 발표는 11시 30분입니다. 앞에서 테슬라 로보틱스 팀과 구글 AI 부서에서 참관할 예정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앨런 머스크. 그는 이 행사의 비공식 참관자로 뒤쪽 좌석에 참석 예정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요? 예. 귀하의 발표를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아는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를 확인합니다. 깨진 화면. 여전히 테이프가 붙어 있는 그 노트북으로 말이죠.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다음 발표자, 한국의 윤지아 양. 조명이 켜지고 눈앞에 수십 명의 청중. 그들 중 맨 뒷줄에 은색 머리의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온 고등학생 윤지아입니다. 조용한 강의실. 누군가 키보드 소리를 멈춥니다. 저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고장난 노트북 하나로 머신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넘깁니다. 저전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변동 전력에 적응하는 처리 방식, 인터넷 없이도 진단 가능한 병의 예측 시스템. 모든 것을 담담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반드시 비싼 장비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 코드를 직접 만든 겁니까? 네. 혼자서? 네. 저 혼자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구글과 테슬라 연구원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이 인재는 반드시 우리가 채용해야 합니다. MIT 발표가 끝난 뒤 강의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아가 들고 있는 낡은 노트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안에 담긴 코드가 MIT 교수진을 놀라게 했고 일론 머스크의 단 한마디가 판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채용되어야 한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AI 총괄에게 지아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 구글 AI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지아는 이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보낸 사람 구글 딥마인드 인재개발 담당 매니저 윤지아 양 귀하의 알고리즘은 저희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글 리서치팀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엔 테슬라 윤지아 양 귀하의 전력 최적화 모델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닐하우스에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프로그래밍을 하던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MIT 내 스터디룸 테슬라 AI팀 수석 엔지니어와의 비공식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지아 씨, 저희는 전 세계 개발자 수천 명을 검토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처음입니다.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정확도를 유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구조를 왜 떠올리셨나요? 지아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전기가 자주 나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가는 코드가 필요했어요. 수석 엔지니어는 노트를 꺼내 지하의 모델 구조를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당신 같은 사고방식이 지금의 테슬라에 꼭 필요합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MIT 교수 한 명이 지아를 따로 불러 세웁니다. 윤지아 양, 구글에서도 연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당신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고르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어느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누구와 함께일 때 그 꿈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을까? 며칠 뒤 구글 본사에서 화상 면담이 진행됩니다. 지아 양, 귀하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알고리즘은 그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인턴십 제안서를 곧 전달드리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지아는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핸드폰의 새로운 알림. 테슬라 채용 담당 일론 머스크와의 15분 줌 미팅 요청. 일정 오늘 밤 9시. 밤 8시 59분. 호텔방에 앉은 지아는 테이프로 붙인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고 줌 링크를 클릭합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고 검은 티셔츠 차림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이, 디스 이즈 앨론, 윤지아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눈빛, 간결한 어투, 그리고 확신에 찬 말투. 제가 만든 로켓,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술 중 진짜 혁신은 언제나 가장 불편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기의 테슬라가 떠올랐어요. 지아는 침을 삼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일론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정적? 지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의 무게는 단순한 채용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꿀 방향이었기 때문이죠. 미스터 머스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기술이 누구에게 닿을 수 있느냐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 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MIT에서의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구글과 테슬라의 러브콜. 지아의 이름은 더 이상 한 시골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그녀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첫 뉴스는 한국 언론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 고등학생, MIT 테슬라 동시 제안받아. 이후 하루 만에 인터내셔널 와이어가 뽑은 헤드라인이 CNN, BBC, 로이터 통신을 타고 퍼졌습니다. 단 하나의 노트북, 단 한 명의 소녀,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알고리즘. 지아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호텔 TV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윤지아 양,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인터뷰 요청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중 절반도 응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마음의 준비도 아직은 부족했으니까요. 그런 지아를 대신해 인터뷰에 응한 건 바로 충청도의 작은 마을, 그녀의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방송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세계적인 천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꾸벅 인사한 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야 뭐 지아가 몸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으면 됐지. 그깟 천재 소리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 미국 사람 머스.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할머니. 그 사람이 바로 테슬라랑 로켓 만드는 분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지아가 그런 양반이랑 밥은 먹었대요? 이 영상은 한국에서만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아를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곧 번역되어 해외 매체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했죠. BBC 다큐멘터리 팀은 직접 한국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촬영했고 지아가 쓰던 자전거 발전기와 노트북을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촬영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혁신이 자라난 땅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말한 핵심이었죠. 지아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TED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하이테크도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던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코드를 짰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던 사람,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내던 참석자들. 그 현장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고 한국 소녀가 전한 기술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발표는 유튜브 조회수 1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키보드를 처음 두드리던 그 밤, 이런 순간이 올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단 한 사람, 그 빗물 새던 밤에 묵묵히 등을 감싸주던 그 존재,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제 힘이 아닙니다. 논을 팔아 저를 미국에 보내주신 한 사람 덕분이에요. 할머니, 저 이제 조금은 괜찮은 손녀가 된 걸까요? 어느 TED 강연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 한가운데 지아의 노트북 사진이 크게 띄워집니다. 깨진 액정, 테이프로 감싼 모서리, 그리고 자전거 페달. 관객들이 술렁입니다. 그 순간 무대에 오른 지아는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이 노트북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겁니다. 정적?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술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부족했습니다. 전기도, 인터넷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최신 기술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단지 제 환경에서 가능한 것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결과예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지아는 스크린을 넘깁니다. 논에서 자라난 배추잎, 스마트폰으로 찍은 병의 진단 이미지, 자전거 페달 옆에서 깜빡이던 조명, 그리고 마지막 화면엔 이 문장이 나타납니다. 진짜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아의 발표는 전 세계 테크 업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고정관념 대신 누가 기술을 만드는가에 주목하게 만든 순간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젊은 개발자들이 그녀의 오픈소스 코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 스타트업 CEO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늘 서버 성능을 탓했지만 그녀는 전기가 없어도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겸손해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해 가을, 지아는 MIT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교수진은 이례적으로 지아의 논문 발표와 테드 강연 영상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영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짜 혁신은 그 도구를 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닐하우스에서 자전거 위에서 논밭을 지나 MIT 강당까지 이어진 것이죠. 지아는 여전히 자신을 천재라 부르지 않습니다. MIT에서도 테슬라의 프로젝트 미팅에서도 늘 조용히 듣고 더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 구조가 필요한가요? 이 접근이 정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할머니, 나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시죠. 지아야, 넌 이미 세상 누군가에겐 길이 되고 있어. 이제 지아는 AI를 통해 개발도상국 농업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험 적용되고 있죠. 비가 오면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없는 마을에서도 지아의 코드는 작동합니다. 어쩌면 그건 지아가 자라온 환경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MIT 한 강의실의 흰 칠판 위엔 지아가 적어놓은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도착한다. 그건 어쩌면 지아 자신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MIT 연구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지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날도 그녀의 책상 위엔 코드가 빼곡히 적힌 노트, 실험용 드론 회로, 그리고 한 장의 항공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종이를 조용히 접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에게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너 요즘 뉴스에 또 나오더라. 이제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구나. 지아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MIT 입학 후 구글과 테슬라 모두 지아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AI 윤리와 사회적 기술 활용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숨소리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발표 준비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레시피를 메모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을 이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와줬고 논밭 풍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자전거도 깨진 노트북도 그 모든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아의 눈빛만 조금 더 단단해졌을 뿐이었죠. 며칠 후 지아는 충청도 읍내 고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 첫 공개 강연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그대로 남은 그것. 이게 제 첫 번째 컴퓨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다고 느끼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이유로 포기하고 있는 건 없나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진짜 없는 건 환경이 아니라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청중 속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저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도 코딩할 수 있을까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기부터 시작했죠. 머릿속으로 실행하고 종이에 적고 상상하고.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강연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지아는 한국 정부와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됩니다. 농촌, 섬마을, 산골짜기,
그녀는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한 학교 도서관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봅니다. 작은 체구에 말없이 앉아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는 아이. 지아는 조용히 다가갑니다. 안녕? 뭐 하고 있어? 아이의 노트엔 연필로 쓴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딩이요. 엄마가 핸드폰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라도 연습하고 있어요. 지아는 그 노트를 조용히 넘겨봅니다. 그 순간 자신이 과거에 써놓았던 글씨체와 똑같다는 걸 느낍니다. 그 노트 너한테 꼭 필요하겠다. 지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중고 태블릿 하나를 꺼내 건넵니다. 이건 예전에 내가 쓰던 거야. 이제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아이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정말요? 이거 제가 써도 돼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하자. 어떤 약속이요? 나중에 너도 누군가에게 이걸 물려주는 거야. 그럼 세상이 조금씩 바뀔 거야. 그날 밤 지아는 다시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듭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옆방에선 할머니가 코를 고십니다. 이제 지아는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연구실이나 로켓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바로 이런 곳에서 흙냄새 나는 교실, 손으로 그린 코드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요. 테슬라, 구글, MIT, 일론 머스크 모두가 주목한 그 한국 소녀는 결국 다시 조용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알린 그 알고리즘을 들고 지금은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의 손에 기술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실리콘밸리도 MIT 박사과정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아는 말합니다. 처음 코딩을 배울 때 모든 게 부족했지만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부족하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불편하니까 발명을 생각했고 힘들수록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건 MIT에서도 구글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끈질긴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세계 최고 알고리즘이 탄생한 나라. 지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가진 잠재력,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서사입니다. CNN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지아가 마을의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코딩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올라갔죠.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믿고 키워낸 공동체에서 나온다. 지아의 강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의 교육청, 어디서든 그녀가 서는 무대엔 작은 노트북과 하나의 이야기만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팔아주신 논 한 자락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 작은 희생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제가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지아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있고 국내외 수많은 농업 스타트업들이 그 코드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기술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정신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런 정신을 가진 나라다. 지아는 그 말이 자신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자전거 페달을 돌려 만든 전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소녀. 그리고 그 믿음을 무작정 밀어준 한 사람. 논 한 자락이 만들어낸 기적. 그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